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랩 사이트 메카니컬을 이용해서 BOM과 파트 리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사전에 블럭으로 총 4가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애드인을 통해서 기계 콘텐츠와 기계 주석칸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먼저 사용해 볼 것은 바로 프레임에 대한 삽입 기능입니다. ISO 활성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용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크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프레임을 삽입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위치를 선택하면 프레임이 삽입됩니다. 직후에 블록 특성값 편집 대화 상자를 통해 프레임에 포함된 타이틀 블록에 여러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삽입한 후에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표제란에 확인을 하셨을 때 원하는 항목들이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는 용지를 변경하고 싶다라면은 다시 한번 프레임의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A2로 설정한 용지를 선택을 함으로써 용지의 사이즈를 A3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A3 용지로 변경이 되었고요. 작성된 요소들은 다시 한번 이동을 통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각 블럭에 대한 파트 참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주석칸에 보시면 파트 참조라는 것이 있고요. 이 중에 블록으로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블록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자 샤프트 부품에 해당하는 블록을 선택하시면 파트 참조로서 각각에 대한 설명, 표준, 재질, 측정, 단위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확인을 버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의 적용이 완료가 되었다면 나머지 3개의 부품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부품별로 파트 참조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번엔 BOM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M을 클릭하시고 명령창을 보시면 작성하거나 활성으로 설정할 BOM을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엔터를 쳐줌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타가 났거나 또는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입력을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잠시 취소 버튼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참조 밑에 편집이라는 버튼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품을 선택하고 거기서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BOM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기어에다가 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열 처리라고 작성까지 추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다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줌으로써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트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면 명령창에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활성으로 설정할 BOM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엔터를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 목록 콘텐츠에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내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하는 열의 오른쪽을 누르시고 열 삽입으로써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이라고 작성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다시 한번 측정 열에다가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을 추가해 단위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을 눌러서 열 제거를 해줄 거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항목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열 삽입,
오른쪽을 누르고 이름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레이아웃을 별도로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BOM-1이라고 정의를 하고 삽입점은 BOM을 찍었을 때의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위로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 위 포인트로서 원하는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OM 기능을 이용해서 BOM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목록 기능을 이용해서 어셈블리 도면에 BOM 형식으로 작성되는 파트 리스트 테이블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작업은 치수 번호를 매기려고 합니다. 치수 번호의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명령창을 보시면 모두 자동이라고 A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요소를 선택하고 엔터를 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삽입한 부품 번호를 직접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으며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Ctrl Z를 통해 뒤로 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만약 삽입 버튼을 통해서도 직접 요소를 선택해서 번호를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치수 번호 기능에서 자동으로 일괄 생성된 번론들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며 치수 번호 기능은 앞서 생성한 파트 리스트 테이블의 정보를 그대로 반영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동으로 작업한 요소들은 모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엑셀 자료로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BOM 항목이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 대한 자료도 추출이 가능하고요. 만약 수정된 부분이 있거나 홀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수정 테이블에 있는 표 삽입 버튼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명령창을 보시면 왼쪽이 삽입점 지정이라 나와 있어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쳐줌으로써 영역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느 영역에 A에 5에 있다 라고 영역을 지정을 하고 수정은 몇 번째인지를 작성을 하고 설명에는 홀 추가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BOM이 나타나면서 마우스 커서에 1이라고 붙어있는 게 있는데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고 ESC를 통해 취소를 하시면 이렇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후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우징에서 나사산을 보시면은 직접 나사를 삽입하고 싶다라면은 기계 콘텐츠로 들어가셔서 나사 연결에 대한 삽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들을 원하시는 항목으로 설정을 하시고 유형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버튼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크기는 M3에 0.5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헤드 옵션은 슬롯도 가능하시고 크로스로 헤드를 조정할 수도 있고 나사산 표시는 도면, 상세, 프로파일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화 형태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패스너 길이는 길이 값에 대한 겁니다. 길이는 적당히 맞추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각각에 대한 배열과 재질을 두껍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각각 헤드 사이드나 와셔도 장착할 수도 있고 또는 너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현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포인트로 커서로 클릭하시고 직경 모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커서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역시나 직교를 활용해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하드웨어 중에 둥근머리 나사라는 부품을 도면에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 버튼을 통해서 작성된 나사선에 대한 정보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닫기 버튼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랩 사이트의 기초부터 드랩 사이트의 여러 기능, 도면 예제와 같이 드랩 사이트의 여러 기능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